그 대구 MBC의 최성해 전 동양계 총장에 대한 그 미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를 제안받았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그 보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보도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사 자체가 그 방송으로 끝나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 이거 다 우리가 사실 추측했던 거예요.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그 시기에 만났고, 누구하고는 무슨 어떤 사이고 이런 얘기 다 나와서 저 사람 혹시 저쪽에 비례대표 공천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뒤에서 하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었다는 증언이 나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보도가 하나도 안 돼요. 중앙 언론에. 그런데 어떤 분이 YTN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YTN 보도를 찾아보려고 하던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체 사건 맥락으로 보면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털다가 별게 없어서 입시 비리로 방향을 틀어요. 그중에 이제 인턴 허위 증명 이거는 사실은 유죄로 바라보기는 너무 이상한 거고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건의 진짜 스모킹 거는 표창장 위조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성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교육자의 양심을 걸겠다가 네. 그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그 기소됐던 게 2019년 9월 6일 이때가 조국 장관 청문회 하던 바로 그날이죠. 근데 이거를 최성희가 터뜨렸던 게 8월 20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성해 총장이 새벽에 나오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CBS에 토론을 했어요. 그 새벽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그거를 CBS 특종이에요. 그게. 그걸 틀어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어떻게 새벽에 조사받고 나온 사람 입에서 저런 준비된 멘트가 나옵니까? 저 이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요지로. 그랬다가 이제 욕 엄청 먹었죠. 그때는. 근데 그 교육자적 양심이라는 표현이 이런 데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박사학위 같은 학위들이 대부분 다 거짓으로 드러나서 네. 사실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자가 교육자의 양심을 걸겠다라고 나는 조민 학생한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전체 다 지워도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표창장에 관련해서는 이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검찰이 IP 조작, 다음에 컴퓨터 뻑감이라든지 이런 조작했던 부분들이 지금 항소심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성해가 한 말이 사실임을 또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최성해와 검찰 일부 세력이 이것을 조작해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 하나가 나온 거죠. 증거가 나왔고 이거는 검찰이 김학의 사건 관련하여 최근에 기획 운운하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청와대까지 막 걸고 넘어지고 그것과 비교하면 진짜 검찰이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잣대가 그렇죠. 이중적이고 이 건은 왜 최성해 전 총장의 얘기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지 정말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은 소위 불공정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만든 게 표창장 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표창장 건이 결정적으로 불공정이구나라고 도장을 콱 찍은 게 1심 판사였거든요. 근데 그 1심 판사의 판결문이라는 게 사실 비문도 있고 막 앞뒤가 안 맞기도 했는데 판결문을 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심 재판에서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주장들이 몇 개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오염된 소위 그 증거 수집 과정이 불법적이면 정당하지 못하면 그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이 우리 드라마에서도 엄청 본 건데 유독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만 그게 작용을 하질 않아요. 일반적인 원칙이. 그 IP도 조작됐고요. 네. 다음에 이제 이게 1심에서 받아들여졌던 그 유죄의 증거가 22개의 137 IP가 조국 장관의 집에서 발견된 IP였다 그랬는데 동양대 IP가 또 동양대죠. 발견됐거든요. 네.
다음에 심야 시간에 웹 접속을 했다. 그래서 그게 마비노기랑 네.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고장나지도 않은 컴퓨터를 고장난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USB를 집어넣어서 1분 한 30초가량 머물렀다. 이런 건 다 사실 제대로 된 판사라고 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조작에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검찰과 최성해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이걸로 조국 장관의 가족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개가 스모킹건으로 쓰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 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데 네. 여기 전체 녹취록은요. 그 빨간아재 채널을 가시면은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최성해 측근이고 동양대 관계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일부예요. 그러니까 최성해가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나 공천해 주겠다고 하더라. 요 이야기를 떠벌리듯이 하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무슨 뭐 거기 가서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냐. 내가 이 나이에 초선돼 가지고 무슨 뭐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웃기는 소리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 명망가들은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에요. 한 번만 하더라도 비례대표로. 그런 분들 그거는 약간 실드가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을 완벽하게 패버리고 악마화시키면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최성희가 결정적 증언을 해주면 그리고 그런 증언도 있었어. 지금 다 기억하면 최성희는 이미 표창장 나눠준 대장 있잖아요. 요거를 없앴다는 증언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녹취록에 하나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흔들 수 없으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그 행위 주체를 흔들어라. 딱 그것대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표창장이라는 그것도 동양대 표창장으로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공작적 요소가 오늘 밝혀진 거죠. 네. 이게 참 황당했던 게 저도 오후에 이제 최성해를 검색을 해서 다음에 최신순으로 검색해 보니까 뉴스공장에 나오고 이후에 그 제외하면 머니에스랑 머니투데이 빼고는 아예 안 다루더라고요. 정경심 교수님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좀 청년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를 쭉 보면은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는 나오지도 않고 설령 일부 있으면 그냥 우르르 와갖고 난타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 올라온 베스트 게시글 위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다 그냥 뭔가 잘못했겠지. 그래서 주위에 얘기를 해봐요. 야, 왜 그렇게 싫어하냐 그러면 뭔가 잘못했으니까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언론 개혁이 민주당이 굉장히 시급하게 했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막 조국 전 장관이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에 빠진 거예요, 그쵸. 지금.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길을 민주당이 진짜 고심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 프레임을 다르게 어떤 분이 설명하는 걸 공감을 했는데 덫에 발이 걸린 거야. 근데 그 덫을 걸리고 나면 빠져나가려고 움직일수록 더 아파지는 거예요. 덫이 더 살을 파고 들어오니까. 근데 이런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프레임을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와서 사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구심이 많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지? 그런데 2심에서 만약에 1심과 똑같은 결론 나오면 저는 정말 국민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법원 앞으로 몰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유죄로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황도 충분하고. 얼마나 부도덕한 세력인지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너 비례대표 공천해 줄 테니까 우리 쪽에 유리한 증언해줘. 그 우리 쪽이라는 게 검찰과 지금 국민의힘 같은 세력들한테 유리한 증언한 거 아닙니까?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의 일을 민주당 쪽의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민감한 시기에 만난 것만으로도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한명숙 총리가 뇌물 받은 걸 조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검찰이 어떻게든지 검찰이 정말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검찰은 이 사람이 억울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범인을 잡아서 단죄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억울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것도 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검찰은 지들 갖고 있는 수사권 때문에 이 사람이 유죄임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지금 내가 봤을 때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은 윤석열의 평생 운명이 걸려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제가 2030 그 민주당 5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뭐 오적으로 얘기하고 유다로 얘기하고 이건 좀 심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젊으니까 지른 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팩트 체크 안 하고 그 입장 발표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성명서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이분들은 언론의 프레임에 빠져 있구나. 그 언론의 프레임이 맞는지 틀리는지 팩트 체크를 안 해봤구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도 조국 장관과 검찰 개혁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촛불 집회 때 기억 안 나세요? 가능하면 우리가 조국 수호를 외치면 검찰 개혁을 막 폄훼할 수 있으니 검찰 개혁으로 가자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는데 왜 그게 조국 수호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거 2030 의원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너무 심하게 그 가족을 수사하고 결정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일기장까지 가져가려고 했다. 이게 밝혀지면서 그 촛불의 바닷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조국 가족 불쌍하다. 그 가족을 구하자.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네. 대중의 열기였고요. 그런데 그걸 검찰 개혁과 뭐 조국 그 수호를 동일시했다. 이건 너무 그 과정을 모르는 얘기이고 조국 사태를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았다도 말이 안 되는 본말 전도예요. 그래서 성명서를 낼 때는 팩트 체크 좀 하시고 좀 읽어보시면 안 되나? 그 네. 자료들이 있어요. 조국 백서 좀 읽어보세요. 네. 보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만 저도 여기서 얹어갖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자발적인 시민들의 어떤 그 촛불 집회에 나갔던 그 마음을 마치 강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또 프레임을 하는 워딩들이 민주당 의원 내부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좋다 하고 지금 우리 진짜 일반 시민들의 이런 마음을 갖다가 다 무슨 극단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먹잇감으로 쓰고 있는데 왜 도대체 그런 얘기들이 당에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문자 폭탄 운운하는 그 문자 폭탄이라는 단어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의 입에선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문자 행동이라고 하시던지 정행동이라는 말이 싫으면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이 정도로 표현하셔야 되고 문자 행동이 가장 맞는 예. 표현이고요. 그 문자 행동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예. 힘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시민과 편먹지 않으면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자 보내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거 예.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예.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얘기가 좀 많이 옆으로 샜는데 어찌됐건 댓글창 보는데 웃음이 나와가지고 왜요? 서울 고담실에 왜 웃기는지는 이해가 안 되세요? 아. 서울 고담실에. 고담시. 우리가 지금 비웃음 당하고 있어 지금. 일단 어쨌건 지금 최성애 IP 사실은 조금 더 정상적인 언론이 있었다면 조범동 재판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사모펀드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나왔어도 나는 윤석열이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인사권을 심하게 침해해서 이 난리를 치고 지금 1년, 2년 가까이 이거 끌고 있는 자체. 요거는 민주시민들이 끝까지 잊지 말고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조국 내는 뭐 입시 비리 때문에 이거 한 명씩이라도 설득을 하세요. 동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죄를 지었는데 불쌍하다가 아니라 죄 지은 게 거의 없다. 실제로 표창장만 무죄가 돼도요 남는 죄가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걸려고 뭐 증거인멸 교사 같은 걸 걸긴 했는데 큰 죄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 더군다나 이제 그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가면 검사 술 접대 관련해 갖고 그 김봉현 씨 뭐 라임 관련해 가지고 술 얻어먹은 그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해. 저번에 한번 사과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아니 저번에가 그렇게 아니에요. 국감장에서 국감장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하고 나갔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뇌물 받은 걸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잖아. 어쨌건 뭐 99만 원 세트든 아니든.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거는 윤석열 치외법권 이게 이렇게 이상해요. 언론에 의한 치외법권. 이거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 사안이 이렇게 되면 사과하겠다고 하고 사과 안 해보십시오. 난리가 났을 텐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은 그걸 그냥
언론에다 대고 한 소리도 아니에요. 국감장에서 한 소리예요. 근데 그걸 지킬 생각을 안 하고 그 민주당에서 질문을 해도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 오만한 태도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태도 때문에 언젠가 망할 겁니다. 지금이야 언론들이 내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아니 그런 말들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뭐 구속되라 이런 게 아니잖아. 자기 휘하했던 검사들이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나쁜 짓거리, 범법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건데 얘는 진짜 이런 게 없어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전 총장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팩트를 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진돗개 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런 그 초선 부분들은 이 정경심 교수 항소심하고 최성의 보도가 나오면서 좀 약간 머쓱해졌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진실을 밝히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되게 아쉬웠던 거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국 추미애만 뺐어도 굉장히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입장문이었거든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 뭐 유다라든지 오적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예, 예. 그냥 뭐 초선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음모론이 등장해가지고 누가 네. 사주를 했고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해야 되는 내 새끼들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막 혼낼 수는 있는데 그걸 악마화 시켜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 민주당 떠나요. 그런 차원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